번째 작품입니다. 제목의 단심은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로 고전소설 심청전을 각색한 공연은 주인공 심청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인신공양도 불사하는 심청의 자기 희생에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은 채 효라는 미덕을 상찬하는 데 집중했던 감정과 기존의 해석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품은 주인공 심청을 흑과 백 두 캐릭터로 나누었습니다. 흰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심청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지 항변하는 검은 심청은 우리가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 만나는 심청입니다. 인터미션 없이 3막으로 전개되는 공연은 심학교를 떠나 성인들을 따라가는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1막, 바닷속에서 용궁 여왕과 신녀들을 만나 다시금 지상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는 2막, 왕을 만난 심청이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 심학교와 재회하고 눈을 뜬 아버지 앞에서 왕과 결혼식을 올리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용극이지만 극의 전개를 이끄는 것은 움직임보다 색채감의 감각적인 운영입니다. 1막에서 흰 심청과 검은 심청은 각각 흰 치마 저고리와 검은 치마 저고리를, 심학규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었고 무대 3면과 바닥까지 설치된 LED 패널도 수묵화를 보는 듯한 무채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용궁을 배경으로 한 신비로운 2막은 어두운 1막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 듯이 화사한 핑크색으로 전환되며 3막에 이르면 다시 무채색으로 돌아갔다가 심학규가 눈을 뜨고 난 뒤 다시 색을 얻으며 시각을 되찾은 세계의 활기를 보여줍니다. 무대 3면과 바닥을 모두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영상은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은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무용수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로 기능합니다. 1막에서는 심학규의 집 앞에 고즈넉하게 핀 꽃을 보여주다 이내 심청을 덮치는 사나운 파도로 변하고 2막으로 넘어가면 사나운 파도는 잦아들고 온통 핑크색인 신비로운 바닷속에는 역시나 핑크색으로 발광하는 이름 모를 생물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달한 심청이 안내되는 궁궐은 바다 깊은 곳과 대비되는 푸른 하늘과 단청이 아름다운 궁궐의 지붕, 그리고 궁궐 내부의 귀한 기물들이 미니멀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재현됩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궁중 혼례와 시체천 장면에서는 궁중 복식과 이를 응용한 문양의 조화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책의 막은 커튼을 열고 닫는 물리적 전환 없이 연고리에 웅크리고 누운 심청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무대의 전환이라기보다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야기는 매번 심청의 탄생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청의 자기 희생이 심학규의 개안을 이끌어낸다는 스토리는 동일하게 전개되지만 공연은 이 결말이 심청의 죽음과 탄생이 거듭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1막은 극 전체에서 흰 심청과 검은 심청으로 양분된 심청 내면의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파트입니다. 흰 심청은 조한을 박정은 씨, 검은 심청은 박지연, 이수빈 씨가 더블 캐스팅되어 심청의 복잡한 내면을 연기했는데요. 심학규와 두 심청이 함께하는 3인무에서 흰 심청은 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며 홀로 남은 그를 염려하고 검은 심청은 아버지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으며 그의 안위에 대해 매몰차게 굽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심청이 왜 효도라는 이름의 희생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문을 표하는 검은 심청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심학규의 안위를 해치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내면의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립처럼 그려져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는 작품의 정체성을 심청의 심리 드라마로 새롭게 표방한 제작진이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검은 심청은 심학규가 눈을 뜬 3막에 다시 등장해 앞서의 대립을 해소하고 희생제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심청을 축원합니다. 이 검은 심청의 존재 역시 작품을 입체적인 심리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능적인 쓰임 이상의 서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작의 용왕을 인공여왕으로 바꾼 것은 서사는 물론 움직임의 전개에 있어서도 탁월한 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탄생을 거듭하는 신청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를 여왕이라고 설정한 것은 바다의 지배자를 남성이라는 전통적인 전형에서 여성의 얼굴로 바꿨다는 성별 고정관념 탈피의 의미도 있지만 여성에게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과 계보의 의미를 살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궁여왕과 신녀들로 구성된 여성 군무로 이막이 채워지며 움직임에 있어서도 더더욱 완성도 높은 군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궁여왕역은 배우 최시라 씨가 예술단원 나래 씨와 더블 캐스팅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시라 씨는 지난해 서울명제 홍보대사를 맡으며 명장무 극장에서 정제만류 산주를 선보이며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20여 분간 진행되는 이막의 군무에서 깔끔한 움직임과 연기로 군무진을 리드하며 장편 무대에 손색 없이 녹아들어 베테랑 배우의 관록을 증명했습니다. 주요 인물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은 심학규의 후처 뺑덕어멈입니다. 원작에서 심학규가 그와 혼인하는 것은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고 나서의 일이지만 공연에서는 일찍 등장해 심학규와 함께 심청을 떠나보냅니다. 뺑덕어멈의 투입은 심리 드라마를 표방하며 원작의 해악성을 걷어낸 각색에서 같이 무거워질 수 있는 무대에 활기를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인물 고유의 서사가 없다 보니 작품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합니다. 물론 이 각색본에서 고유의 서사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심청과 심학규, 부녀뿐입니다. 하지만 군무로 등장하는 용궁여왕과 신녀들이나 군사들, 맹인들까지 모두가 자신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데 비해 뺑덕어멈만이 이유 없이 헛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뺑덕어멈이 등장하는 원작 완판본은 유교적 가족 윤리와 세속적인 현실의 충돌을 그리고 있으며 뺑덕어멈은 그 세속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춤으로서가 아니라 이야기로서 그에게 적절한 자리가 주어지려면 현재의 각색본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원작의 이야기를 당겨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립정보국장은 적덕을 대표 레퍼토리로 정착시키며 전통예술을 대중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단심도 두 심청의 마음을 통해 대중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일입니다.